안녕하세요. 윤하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서울의대 교수님들 비대위의 오판이 향후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며칠 전부터 올릴까 했는데, 왜냐면 많은 요청도 오고 저도 약간 그 무기한 휴진을 5일 만에 중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너무 좀 무기력함에 드는 거죠. 사실 한치 건너 두치 건너면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병원에서 환자만 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이 액션을 그냥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낸다. 무기한 휴진도 누가 시킨 적 없습니다. 왜 했냐 이거 제가 봤을 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예전에 전체 의대 교수 협의 회장님 영상도 제가 몇 번 올렸어요.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안 할 할 거만 하고 안 할 건 책임지지 못할 건 하지도 마라. 워딩도 내지 마라.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해병대 청문회랑 같은 결은 아닌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무기한 휴진 5일 만에 중단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아진 거죠.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행동을 하냐. 결국에는 각자 본인의 가치관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각자 문제인식이나 죄책감은 전혀 없어요. 예, 있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덮어놓고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데 이게 비판을 하다가 감정이 섞이면 비난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영상을 어떻게 보면 며칠 안 올리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올렸어요. 왜냐하면 제 댓글에도 의대생 전공이 뭐 젊은 의사분들 아니면 뭐 의대 부모님들 막 욕을 엄청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병원에서 환자만 보던 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여파가 있을 만한 이제 액션이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냥 이제 코너에 몰려서 악수를 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가 뭔데 이런 얘기하냐 말씀하실 분도 있죠. 맞아요. 그냥 방구석 유튜버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유튜버 개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비판 가능합니다. 비난 가능해요.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죠. 자, 서울대 이제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이분도 제가 막 뭐라고 예전에 영상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공석에 나와서 울면 안 된다. 원래 그런 분 아니지 않냐. 감정이 격해지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악수였을 수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본인이 코너에 몰리면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 집단 휴진, 그것도 유기한 단위, 무기한 집단 휴진을 질러버렸죠. 근데 지금 어쨌든 5일, 뭐 길게 한 것도 아니야. 5일 길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어떻게 이 기사가 났냐. 환자 안전에 휴진 고집을 못한다. 정부에 이제 공이 넘어갔다. 진료 조정까지 하면서 서울대 비대위의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는 예약이 미뤄진 환자가 많아서 이들의 진료를 소화한다고 바쁠 것. 지금까지 정부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했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움직일지를 논의해 볼 것. 이러면서 서울대병원이 최상급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이켜보고 미진한 게 있다면 진료 방식 등도 개선해 보겠다. 병원들이 곧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행정처분 등 정부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이탈 중인 전공의 의대생에 대해서는 본인들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들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자, 제가 이 비대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평생을 환자만 보시고 리스펙 진짜 받을 만한 분일 거예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환자 보시면서 개인적인 인생보다 환자를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위원장님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런 거. 왜?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젊은 의사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을 해볼게요. 모르겠어. 내가 대변할 수 있을지. 근데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문제의 시작은 그거예요. 비대위원장님이나 서울대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뭔가 오판하는 건 본인들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들이 생각한 것만큼 영향력이 없을 수 있었다는 얘기. 그거를 오판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기한 휴진을 이제 선언을 했을 때,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선언했을 때는 우리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지른 거죠. 근데 5일 딱 지났는데 정부가 반응이 없네. 그리고 욕만 오지게 먹네.
그러니까 바로 걷어들이는데 그때는 너무 본인들의 영향력을 작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뭔가 오판을 한 거죠. 뭘 오판한 거냐?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보죠. 진료 조정까지 하면서 할 만큼 했다. 그거 할 만큼 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전공의 젊은 애들은 그냥 인생 포기한 거예요, 지금.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본인 이제 제자분들은. 근데 지금 진료 조정 5일 했다?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이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예, 밑에 이제 어시스턴트들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본인들이 한 거는 뭐냐? 뭐 딱히 그냥 욕바지. 예, 정부 이제 공공의 적이 된 거죠. 대중이나 이런 여론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은 맞아요. 예. 이번 주에는 예약이 미뤄진 환자가 많아서 이들의 진료를 소화한다고 바쁘고 이 뒤로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영향력이 없구나. 끝발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뒤로 빠지는데 이거는 약간 젊은 애들이 보면 진짜 장난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움직이지 논의해 볼 것. 이거를 논의를 하고 했어야 돼. 현명하게.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똥을 싸고 수습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대충 덮고 우리 이제 진료 보러 간다 빠이빠이 하고 이제부터 현명하게 움직일 것을 논의할까 이러면 안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의대 교수로서 계속 열심히 진료를 하시면 돼요. 서울대병원 최상급 병원에서 역할을 아니야. 여지껏은 최상급이었지. 근데 이제 젊은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대병원의 위상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옛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병원들이 곧 무너지기 시작할 건 이거 뭐 개나 소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병원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현실 부정만 하는 사람들만 남을 거예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뭐냐?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지금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공식 그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연맥인 것처럼 지금 워딩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의대 교수들만 참 의사고 지금 이제 전공의들은 그러면 가짜 의사냐 이런 프레임이 딱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 실제 그렇게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니 전공의들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해달래? 누가 해달래? 야 우리가 해달라는 얘기 안 했잖아. 자기들끼리 하고 자기들끼리 환자가 눈에 밟혀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악으로 치달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쯤 되면 현실이 직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의대 교수님들도 좀 솔직해질 필요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의대 교수님들은 그냥 의대 교수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아요. 저도 의사를 계속 하고 싶어. 근데 유튜버도 재밌네? 그러니까 그냥 할까 하고 있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야. 의대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전공의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셋업이 딱 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내가 잘하고 내가 재밌어하는 수술, 시술, 환자 보는 거 치료해주고 존중받고 했던 걸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시절이. 근데 지금 그 판이 다 깨졌죠. 앞으로 딱 3달, 4달 지켜봤는데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옛날로 돌아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PA 간호사 옆에 이제 붙여주면 그 법적 책임, 우리 딱 보니까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겠고, 펠로우들도 옛날 같지 않은 것 같고, 야, 이거 내가 다 내 지금 현재의 커리어, 직을 유지하려면, 야, 이거 로딩이 한 2배 올라갈 것 같은데, 연구 뭐 학회 참석 이거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아니다 싶어서 지금 목소리를 냈다가 바로 들어간 거예요. 왜? 본전도 못 찾겠다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전공의들을 명분으로 세우고 본인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나는 의대 교수를 계속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는 의대 교수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무기한 추진을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 그게 솔직한 워딩이고 그래야 앞으로 이제 전공의로 들어올 아니면 의대생으로 들어올 애들이랑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하는 의대 교수는 때려치면 아마 엄청 때려치게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많이 때려쳤어. 이미 제가 예전 영상에 올렸잖아요. 의대 교수의 직위가 점점 떨어지고 그 진료 교수의 지위가 더 올라가게 될 거라고. 우리 역차별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어쨌든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 의대 교수를 계속 나는 이 서울대병원의 의대 교수를 계속 하고 싶다. 그런 사람 마치 꿈이야. 누군가에겐 인생의 평생의 꿈입니다.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 여지껏보다 한 2배 열심히 사셔야 돼. 지금도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젠 서포터가 없어. 옛날 같지 않을 거야. 리스펙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 젊은 애들한테. 왜? 젊은 애들이 옛날 같은 시선으로 안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감당한 사람은 남아서 똑같은 월급에 로딩을 2배 일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싫으면 나가게 될 거예요. 예, 못 버텨. 그게 싫어서 지금 무기한 휴진을 했는데 지금 다시 중단했잖아요. 그럼 뭐냐? 의료 대학병원 시스템의 뉴노멀, 전공의 없이 돌아간다. 그리고 옛날 같지 않을 거다. 뉴노멀을 받아들이겠다고 서울의대 교수님들이 75% 투표가 나온 겁니다. 아, 그냥 우리는 수긍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럼 수긍하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 같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전공이 젊은 애들이 이번 이제 무기한 휴진이나 누가 시킨 거 아니다. 걔네들이 시킨 거 아니다.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한 거고 우리가 철회를 한 건데, 어쨌든 의도치 않게 욕을 먹게 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 오해를 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아랫사람이지만 죄송한 건 죄송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덜 관계가 악화될 거다. 이미 많이 악화됐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나오시는 게 옳특위, 올바른, 하여튼 그런 있어요. 또 하시더라고요. 회의 이후 별다른 브리핑 없이 자료를 통해 형식과 의제의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의대 정원, 입학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 주 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 2025년은 정부는 근데 이제 2025년 의대 정원을 대화의 조건으로 옳특위는 아직도 4달 동안 고집했던 걸 새로운 특별위원회가 또 제시한 거죠.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절차가 마무리됐으므로 협의 대상 아니다라고 또 밝혔어. 4달째. 옳특위가 의정협의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2025년 정원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거. 옳특위고 의협이고 아니라잖아. 못하겠대잖아. 목에 칼이 들어도 정부 보건복지 못하겠대잖아. 근데 왜 자꾸 하는 거야? 어차피 회의 백날 해봐 안 되잖아요. 옳특위 회의 백날 해봐요. 기본 조건이 2025년 정원이잖아요. 근데 정부는 백날 해도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평행선을 갈 거면 하지 마, 그냥.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옳특위 보니까 지금 전현직 그 의대 교수 협의회장이가 비대위원장님이 지금 신문에 또 나시던데, 두 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전에 뭔가 액션을 취했다가 바로 다 이제 했던 분들이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분들일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진짜 열정을 가지고 했죠. 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다. 제가 봤을 때 또 의료 개혁에 손을 대는 순간, 이 독버섯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을 대는 순간 바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가능성이 많다. 저 또한 지금 매장당할 가능성에 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본인들이 책임질 액션만 취하셔라.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옳특이든 서울의대 비대위든 세브란스 비대위든 아산병원 비대위든 액션을 취하든 액션을 안 취하든 전체 휴진을 하든 총파업을 하든 안 하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결과? 의료 붕괴. 몇 달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이거 붕괴가 될 수밖에 없게 무대뽀로 밀어붙인 상태고 이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대학병원 교수로서,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뉴노멀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제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봤을 때는 의대 교수님들이니까 지금 액션을 취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뉴노멀을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로서 정말 목에 진짜 생즉사 사직생의 각오로 할 거면 하는 거고, 안 할 거면 그냥 봉직을, 말은 의대 교수지만 봉직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여야 될 거다. 그게 앞으로 펼쳐질 뉴노멀일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버티면 아마 민영화까지 언제 벌어질지 모르죠.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민영화에 되면 그것도 뉴노멀이 펼쳐지게 될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사실 반대 얘기 안 했어. 예.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한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왜? 아직 제가 봤을 때 현실을 다 외면하고 잘 못 보고 있어. 왜? 죽은 자식 불알만 계속 만지다가, 이제 죽은 사람 불알 만지다가 다 독 올라가지고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만지면 안 돼. 너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조심 한다고 하지만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으니까 집단별로, 이해관계별로 상황을 좀 명확히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번 위대 교수.